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의 삶이 참 매일매일 반복되는 이러한 삶을 바라보면서요, 시실과 날실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상적인 삶이 늘 반복되는 것 같기도 하다가, 또 때로는 생각지 않게 그 시실과 날실 속에 드러나는 꽃무늬가 비춰질 때도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다 보면 어느덧 우리 일생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한 필에 잘 직조된 그런 천과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일상적인 우리의 삶을 진솔하게 들어보는 애틀란타 사람들 시간입니다. 오늘 그 시간에 특별히 이 이민 역사에서 여기에 이민 온 지 오래되신 분들을 일컬어서 올드타이머라고 부르잖아요. 애틀란타에 정말 오래전에 이민 오신 분, 그래서 비록 좀 늦게 온 우리들보다는 그래도 먼저 이곳 이민의 삶을 여러 가지 살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오늘 헬렌 킴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애틀란타에서 참 이렇게 저는 이민 온 지가 사실 10여 년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저보다도 훨씬 오래되신 분들을 일컬어서 올드타이머다라는 그런 명칭을 갖고 있는데, 헬렌 킴 씨는 누구보다도 여기에 이민 오신 지가 좀 오래되셨죠? 네, 자랑할 건 오래됐다는 거 하나인데 과연 그것이 자랑할 수 있는 건지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 조지아에 그리고 애틀란타에 참 처음에 이민 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몇 세 때 오신 거예요, 그러면? 20대 왔죠. 20대 초에요. 네, 20대 초에 왔는데 이민 온 것이 아니고 네. 학생으로 왔죠. 학생으로. 네, 이민 온 건 아닙니다. 그럼 가족들이 한꺼번에 온 게 아니고 아니죠. 이제 먼저 본인이 네, 그런 오신 케이스군요. 네. 근데 지금 뭐 이민 그 역사가 개인적으로 몇 년이나 되셨어요? 한 40년. 40년 정도. 네. 그러니까 그럼 대략 나이가 나오나요? 그렇죠. 아주 묘하게 이제 착각을 하시는데 그래요. 네. 근데 정말 그 이민 오신지 아니 유학 오신지 그러다가 이제 정착을 내리신 지가 40년이 되셨으면 거의 뭐 일생의 뭐 대부분을 미국에서 사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죠. 사회생활은 하질 않았으니까 한국에서는 네. 학생 생활만 하다가 네네. 사실 그 올 때쯤에는 한국이 유네스코나 가야 미국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받을 그런 시기였어요. 70년대 초였으니까. 네. 네, 그래서 유네스코에 그 가면은 지하실 광화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네. 굉장히 큰 필름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그 주 미국이면 미국 그래서 거기를 통해서 이제 학교도 체크업을 하게 되고 미국의 인포메이션을 거기서 받죠. 그랬던 시기에 제가 왔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지금 오신 분들은 정말 너무 많이 변해져 있고 그 변한 과정, 한국을 떠나온 지 그렇게 오래됐지만 제가 한국을 잊지 않고 계속 한국의 변화성을 보기 위해서 잡지나 뭐 신문을 가능하면 많이 구입을 해서 그 변화성을 보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가 볼 때 이렇게 많이 변화됐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그럼 상당히 그 기성세대 가운데 보기 드문 1.5세 보통 그렇게 불리우는 세대인데 어떠세요? 그 옛날에 참 70년대 초만 해도 미국에 이민 온다는 거라든지 아니면 뭐 유학을 온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빈번한 일도 아니었는데 그때 어떻게 그 유학을 계획하시게 됐어요? 글쎄요, 제가 제 백그라운드를 조금 보면은요, 저희 부모님이 그 이북, 평북, 평남 이래가지고 저희 아버님의 그런 성격을 닮지 않았나 싶은데 저희 아버님의 그런 그 개척 정신이랄까 그런 게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평북에서 나셔서 만주로 이주를 하셔가지고 또 뭐 신경 법정대학을 나오시면서 이렇게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을 하셨던 분이라 저도
사실은 만주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3살 때 그 만주 대륙이잖아요. 거기가. 네네. 어려서 제가 그런 걸 받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게 해서 통해서 인천을 통해서 뭐 어떻게 비행기를 타고 뭐 한국에 와서 살다 보니까 한국이 상당히 답답하고 그 좁아요. 네, 무대가. 좁다는 느낌을 너무나 그 어려서부터 받았어요. 아. 제가. 그래서 내가 큰 나라 나라 가서 좀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더 배우고 와야 되겠구나 해서 유학 준비는 제가 어려서부터 그러니까 학교 들어가자마자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사실은. 아유, 갑자기 네. 커 보이세요. 아니에요. 우리 꿈이 그렇죠. 그랬어요. 참 쉽지 않은 건데 그 당시에 그리고 정말 미국을 그 유학의 그런 플랜을 가지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전해서 70년대 초에 그 유학 왔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그 이슈가 될 만한 개인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왔을 때 좀 어떠셨어요? 그러니까 한국에서의 그런 인포메이션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이러한 나라, 대강 그냥 이런 나라 하고선 생각을 해서 왔는데 와서 보니까요. 서울에 있다가 이 조지아로 처음 왔거든요. 네네. 왜 오게 됐냐면 그 조지아 스테이트 유니버시티가요. 그 당시에도 봤지만 그 당시에 한국은 상당히 가난했습니다. 아무리 잘 살았어도. 네. 그래서 유학생들이 갖고 나갈 수 있는 리그한 어마운트가 100불, 1인당 100불을 가지고 유학을 떠나야 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100불이면 지금 한 몇 불 정도로 아무리 친다 할지라도 한 뭐 정말 적은 금액이었죠. 그래도 적죠. 그렇죠. 100불을 가지고 미국 온다는 거는 굉장히 그 어려운 일이었고요. 한국이 그만큼 외화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아주 힘들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 왔었는데요. 여기 와서 보니까 굉장히 화려하고 진짜 큰 나라인 줄 알았는데 이 조지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당히 그 네, 전원적이고 나무만 잔뜩 있고 제가 생각해 이게 미국이야? 이게 미국이야? 하고 굉장히 놀란 그 첫인상이에요, 제가. 그러니까 뉴욕을 상상하고 왔는데 그렇죠. 말하자면 말하자면. 뉴욕이 알고 보니까 나시게 보니까 뉴욕이 서울이었는데 네. 예, 그걸 모르고 이제 조지아로 오게 된 그 동기가 학비가 제일 싸서 유네스코에 가서 찾아본 결과 한국에서 진짜 기고 난다 그래도 학비를 받아서 쓰기는 어렵고 저희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삼위일체나 이런 데 보면은 미국 가서 접시 닦고 청소하고 이러면서 공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왔어요. 네. 그래서 제일 싼 데를 찾아왔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조지아를 이제 정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오셔서 등록한 학교가 조지아 스테이트였네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에센스 에센스 오브 조지아 있죠. UGA요. UGA. 그쪽으로 이제 됐는데요. 사실은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제가 그 유학 마지막 판에 저희 그 애기 아빠를 만나는 바람에 네. 그분하고 같이 올 계획으로 바뀐 거예요. 오기 전에. 그래서 만나고 보니까 사실은 그분이 생활이 굉장히 그 돈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혼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을 어떻게 해서라도 도와줘야 되겠는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곱게 키워서 보내는 딸 그런데 보내고 싶은 부모 어디 있겠어요. 지금 애들 키우다 보니까 알겠는데 그땐 제가 몰랐죠. 그래서 고집을 피워서 같이 오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이제 모든 게 다 바뀐 거죠. 그래서 와서도 제가 공부를 포기하고 남편을 뒷바라지 하면서 서포트를 하게 된 거였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처음 오신 게 여기 조지아 그리고 애틀란타인데 오셨을 때 아까 인상이 상당히 뭐 정말 미국이 과연 이런 모양이었을까라고 갈등할 정도로 시골스럽고 전원 도시였을 텐데 그런데 그 지금과 그러면 그 당시와의 참 이게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할까요?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죠. 어떠세요? 그렇죠. 상당하다라는 것보다 이제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는요, 상당히 그 여기가 모든 사람들이 이게 미국에서 몇 대 가는 큰 도시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그 컨서버티브,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보수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예, 굉장히 보수적인 도시였기 때문에 겪어야 하는 일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곳곳 그 여기에 그 저기 퍼블릭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서든 그 슬랭이 상당히 많았어요. 흑인이면 흑인, 백인이면 백인, 서든 슬랭을 쓰면서 저희는 브리티시 잉글리시를 배워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이제 듣기 좋게 하려 그러면 T 발음을 하죠. 저희는 water, 그죠? 그렇죠. English. 예, 그렇죠. 지금 런던, 예, 영국에서 하는 그런 발음으로 저희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기 와서 그런 단어를 쓰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걸 배타적으로 받아들이고 I cannot understand. 예, 제가 하나 저기 굉장히 심하게 겪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를 일단 도착을 하면 전화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를 놓으려고 서든 벨이라고 그때 있었습니다. 서든 벨에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왜냐? 저는 유학 공부도 했고 정말 공항에 오면서도 영어가 충분히 통해가지고 진짜 편안하게 온 사람이라 자신 있게 전화로 이제 오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쪽에서 서든 랭귀지를 쓰는 아주 오래된 미국 할머니가 I cannot understand your English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젊었으니까 당연히 그렇죠. 굉장히 흥분을 해가지고 뛰어갔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물어보고서는 제가 거길 뛰어갔어요. 뛰어가서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너 내 영어 모르냐? 나 그래도 한국에서 이렇게 공부해서 온 사람인데 you cannot understand? 네의 잡이 서비스업인데 내 말을 못 알아들어? 그래서 제가 사과를 받고 온 그런 케이스가 있군요. 네,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말 그 자존심과 제 자존심뿐이 아니라 저는 한국에 있을 때 그렇게 제가 애국자였는지 모르는데 여기 와서 한국이란 나라를 모르고 재팬은 알고 차이니즈를 알을 때 느낀 그 애국심이요. 아, 내가 한 행동 하나하나가 나라를 대표하는 건데 내가 정말 잘해야겠구나. 내 자존심을 나라의 자존심인데 버리면 안 되겠다라는 게 점점 강해지더라고요. 네,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참 이게 70년 초에 지금 이민 오신 우리 헬렌 킴 씨의 이야기를 저희가 듣고 있는데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40년 동안 곧장 뭐 줄곧 사신 거는 아니시죠? 네. 여기 몇 년 정도 사셨었나요? 16년 정도 되던 해에 아유, 네. 네, 저희가 또 이제 다른 곳으로 이제 네, 또 뉴욕을 이주를 갈 일이 이제 남편 잡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제 그렇게 서포트를 하다 보니까 이제 비즈니스를 하게 됐죠. 그래서 확장을 하고 크게 하다가 정신없이 살았죠. 아이셋 낳고 애들 서포트하고 남편 서포트 하다가 남편은 박사를 2개를 가지고 왜냐하면 철학을 했습니다. 처음에 아유, 교육 철학을 했는데 교육 철학을 한 사람은 미국 사람도 택시 운전수를 한다고 할 때였습니다. 그 당시에. 그만큼 흔하다는 네, 얘기인가요? 그 잡이 어렵다는 거죠. 더군다나 외국인 안 써주죠. 특히 조지아 스테이트, 한국에서 말하면 삼류 대학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당시에.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잡을 잡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웠죠. 그래서 다른 과목을 하나를 더 하게 된 게 소시올로지를 했죠. 사회학을. 사회학. 예, 네. 사회학 공부를 해서 그거를 선택을 참 잘했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 마이너리티로서 한참 마이너리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 나라에서도 그것이 연구가 필요할 때였죠. 그래서 그렇죠. 이분이 이제 박사를 받고 어플라이해서 간 곳이 뉴욕이었죠. 그래서 네. 뉴욕에 가셔서 네. 네. 그래서 저는 그것이 목적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그때 참 저기 비즈니스가 잘 됐었어요. 좋은 시기였기 때문에 그랬겠죠. 제 능력보다는. 그래서 잘 돼서 되던 거를 여러 사람들이 저한테 그거 비즈니스 없애지 말고 이제 여기 남아 있고 남편만 가는 게 어떠냐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너무 제가 오랫동안 진짜 거기에 몰두를 했기 때문에 버리고 싶었어요. 저도 좀 뭔가 좀 바꾸고 싶어서 새로운 방향 전환이 미련 필요한 없이 거죠. 그냥 저도 같이 떠났던 거죠. 여기에서 그럼 그 참 잘 됐고 오랫동안 했던 비즈니스가 어떤 거였어요?
킴스 패션 인코퍼레이션이라고요. 오래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의류 쪽하고 관계됐네요. 의류가 아니고 네. 그 자파라 그러죠. 그 헤어하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뭐 의류도 조금 제가 첨가하게 됐고. 말하자면 뷰티 서플라이 뭐 그런 용품 비슷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렇게 원래는 헤어를 시작을 했죠. 그 당시에 그 헤어는 윅이라고 그러죠. 윅, W-I-G. 네. 네, 윅은 흑인들 대부분의 흑인들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물건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그 뉴욕에 박지원 씨라고 지금 데일리 패션을 하시던 분 다 아시죠? 김대중 씨 이제 밑에 있어가지고 저기 정치하시던 분. 그래서 그분이 데일리 패션 사장이었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제가 그때가 제일 큰 서플라이였죠, 그분들이. 그래서 뉴욕을 통해서 제가 이제 물건을 받고 하다가 뭐 하여튼 뭐든지 열심히 하니까 잘 되고 그것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왜 자기 스케일대로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리테일을 몇 개를 사서 하다가 그걸 홀세일 디스트리뷰터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많은 물건을 그렇죠. 아무래도 하다 물량 보니까, 확보가 커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 맞춰주고 그래서 제가 사실 그 당시에는 뉴욕하고 경쟁을 했습니다. 디스트리뷰터. 예. 네. 왜냐하면 그 애프터 서비스가 같은 도시에서 받았을 때 더 유리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에어페어가 안 들어가고 쇼핑 차지가 없으면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으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그런 그 포커스로 여기서 이제 운영을 했었죠.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디스트리뷰터를 이제 홀세일을 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최초의 디스트리뷰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앙일보에서 이 조지아주에서요. 네. 최초의 디스트리뷰터를 한 글쎄요. 코리안 한국 사람이 뭐 그런 디스트리뷰터를 시작을 했으면은 여러 이제 뭐 다른 그렇죠. 뭐 미국 분들이나 다른 샵에 이렇게 나누어주고 또 파는 그런 홀세일 장사를 하셨을 텐데 그러면서 또 많은 그 사람들의 어떤 인성이랄까 뭐 각계각층의 그런 거를 엿볼 수가 있었을 텐데 어땠어요? 그 당시 비즈니스 하시면서 느끼던 소감이 뭐 코리안이니까 마이너리티니까 당하는 어떤 뭐 있죠. 이익이나 불이익 네. 혹은 그런 것들이 어땠어요?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제 그 느낀 게 뭐냐면은 한국 유학생들이 자꾸 들어오면서 그 유학생 와이프들을 나중에 제가 좀 같이 일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다 각계각층에서 박사 받아서 한국에 나가서 하고 여기서 교수하고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전문가로 활동을 하는 전문가들로 다 활동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다 유학생으로 정말 그렇게 진짜 힘들게들 다 공부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 하면서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게 뭐냐면 유학생의 형태가 변하더라고요. 네. 한국의 유학생의 형태가 변하는 거예요. 어떻게 변화던가요? 저희는 정말 힘들게 그 당시에 그 문교부에서 실시하는 유학 시험을 통과해야만 반드시. 네. 또 통과하고 나서 토플을 봐서 미국에서 어드미션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왔던 시기였는데 절차가 참 힘들었죠. 네네. 그래서 그랬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한국에서 학교 들어가기 어려운 사람들, 돈이 있는 사람들이 유학을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거를 들으면서 제가 저기 그 디스트리뷰터를 하니까 제가 나중에는 그 이태리 패션 주얼리 같은 것도 좀 취급을 했고 그 네임밸류 뭐 선글라스 이런 것도 다 미국 사람들 상대로 거의 다 취급을 한 거죠. 그랬는데 가끔 얘기를 듣고 이제 그런 그 공부한답시고 한국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한국을 이제 방학 동안에 여유 있게 들어가면서 그런 주얼리 같은 거 비싼 것들을 사러 저희 오피스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종류들한테는 제가 그런 분들한테 팔지 말라 그랬습니다. 제가 물건을 사실. 그래요? 네. 제가 사실 그렇잖아요. 저희 같이 와서 고생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데 그런 걸 보고 미국에 와서 그냥 흥청흥청 한국 달러 쓰면서 일종의 혼적인 똑같은 젤러스. 유학생이에요. 네, 네. 저희가 온 거나 그분들이 와서 이제 한국 가서 보는 유학생이 똑같은 형태인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야 팔면은 좋겠지만 제가 그 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분한테는 이거 팔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사회적인 젤러스가 참 작동을 한 셈인데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16년 아까 그렇죠. 예 말씀하신 그 세월을 보내시고 뉴욕으로 이제 이주를 하셨단 말이에요. 네. 예, 뉴욕에서는 몇 년 사셨어요? 한 20년 됩니다. 아유 조지아에 산 것보다 더 더 오래 네 20년 동안 그럼 정말 이제 뉴요커라고 불리우는 뉴욕 생활이 시작이 됐는데 어때요? 또 여기에서 살다가 정말 뉴욕으로 가니까 인상이라든지 뭐 뉴욕에 대한 제가 뉴욕을 이제 여기서 비즈니스 할 때 아무래도 이제 뉴욕을 드나들게 되니까 뉴욕 맨하탄을 제가 이제 다니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 여기에 있는 그렇게 그 보수적인 사람들, 보수적인 사람들은요, 제가 그래도 좀 저기 젊었을 때는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여기에 그 서든에 있으신 분들은 자기 표현을 잘 못합니다. 클리어하게. 아 그래서 조금 괜찮은 사람이 지나간다 그러면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보고 눈을 이상하게 쳐다보고 미국 사람이지만 You are so beautiful 이 소리를 그 당시에도 못했습니다. 못해요. 똑같아요. 아. 이 미국도. 근데 뉴욕을 가면 굉장히 그 리버럴하고 오픈되어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를 볼 수 있어요. 느낀 그대로 이제. 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 호텔에 머물고 이제 아침에 브렉퍼스트를 먹으러 나가면 외국 분들이 이제 앉아서 다 인사하면서 있는 그대로 그냥 하고 제일 또 그렇게 그 마인드가 오픈된 것이 또 특별히 이쪽 그 서든에는 거의 처음에 그 개척을 해서 온 미국 분들의 그 본토잖아요, 여기가. 그죠? 근데 뉴욕 같은 데 보면은 멀티컬처, 그죠? 그렇죠. 어느, 예, 다 외국인이니까 그것이 당연하겠죠. 근데 특히 느끼는 건 뭐냐면은 마이너리티가 메조리티의 뉴욕은. 오히려 네. 그러기 때문에 마이너리티가 진짜 힘주고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곳이라는 그런 걸 제가 실감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그 조지아에서는 론, 예를 들어서 뱅크 같은 사람들이 론을 하거나 할 때 이 아시안들 절대로 주지 않습니다. 흑인들 안 주죠. 네. 예, 이제 흑인 운동이 일어난 그 공고지가 여기 조지아 아닙니까? 예. 예. 그럼에도 그와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이 아시안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 당시에 코리아는 알지도 못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차이니즈로 알고 있죠. 이 오리엔탈의 통폐 앞 예, 예, 그렇게 에이시안으로 알고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해도 뭐 뱅크를 통해서 론을 해서 크게 할 그런 엄두가 안 나죠. 저기 찬스가 없었죠. 네. 근데 뉴욕을 가니까 전혀 다르다는 네, 마이너리티 메조리티라는 그것이 아주 실감할 정도로 그쪽에서는 활발해서 진짜 큰 소리 좀 이렇게 어깨가 좀 펴지는 그런 필링을 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런 그 대도시에서의 그 문제점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서 십몇 년을 살고 한국에서 살면서 살다 보니까 뉴욕을 가니까요. 제가 정말 그때 처음으로 욕을 했어요, 제가. 뉴욕에서요. 네, 왜냐면 이게 이런 도시 이게 미국이야? 이런 생각. 왜냐면요. 애를 태우고 이렇게 가는데 드라이브를 하는데 해가 굉장히 비치는 거예요. 네, 굉장히 정면으로. 정면으로 비쳐서 이게 안 보이는데 옆에서 양보를 하려고 차를 이렇게 알다시피 여기서 같이 무슨 깜빡이를 켜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리를 집어넣으면 들어가는 건데요. 그걸 못 봤습니다, 제가. 못 보고 그냥 가니까 저한테 애가 있는 앞에서 쌍욕을 막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미국 사람이. 그래서 제가 얼굴이 빨개지면서 아이들 먼저 챙기면서 쳐다보면서 쌍놈의 도시에 왔네 내가. 아유 왜 그러세요? 아까는 네. 참 뉴욕에 대한 그 자유스러움과 아주, 분방함과 예. 마이너리티가 메이저리티다 이렇게 설명하실 때는 제가 참 네. 뉴욕에 가서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을 갖게 하시다가 또 지금 표현 들으니까 갑자기 겁나는데. 합니다. 여기 조지아에서 같이 양보하면서 가다가는 하루가 걸려도 하루 종일 걸려도 맨하탄을 못 나갑니다. 플러싱 지역에서. 네. 예, 거기 도시가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서울에서 그렇게 빠른 생활 속에서 여기 와서 16년 벌써 이렇게 느긋해지고 나서 뉴욕을 다시 가니까 그 적응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스피드나 그렇죠. 모든 게. 그래서 오죽해야 뭐 뉴욕 사람들이 그 뉴요커들이 운전하는 드라이버를 뭐
특별히 부르는 용어, 명칭이 있잖아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사실 요즘 상당히 빠른 한국 사람들의 습성하고 뉴요커들하고 좀 비슷한 게 많다고. 그렇죠. 네. 많습니다. 예. 근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 번 이제 이 조지아에 오셔서 16년 동안 여기에서 이제 물이 들었다가 그 물이 안 빠진 상태에서 뉴욕 생활을 하려니까 그 갭이 있으셨을 것 그렇죠. 같아요. 예. 아유, 참 그렇군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 10여 년 전에 이 애틀랜타 마리에타로 처음 와서 이제 이민 와서 정착을 했는데 거기에서 그 이 클락션 소리를 별로 들어본 기억이 정말 없어요. 그렇죠.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나이스한가라는 네. 정말 그 생각 외에는 뭐 이 시그널이 없는 사거리에서 차 4대가 만나도 뭐 이렇게 먼저 가라는 사인을 참 많이 받았던 것 같고 인상에 참 많이 남는 경우가 왜 여성들은 운전하다 말고 옆에 가방을 챙긴다든지 뭐 생각이 한번 빠지면은 시그널 바뀌었는데도 갈 생각을 못하고 다음 시그널로 턴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뒤에서 정말 이거 크락션을 누르는 걸 거의 못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쪽 귀넷으로 이사 오면서 세월도 10여 년이 지났는데 아유 뭐 이제는 뭐 거의 조금 한 3초를 못 기다리는 것 같아요. 3초는 그만두고 2초만 늦어도 막 뒤에서 막 그냥 이제 빵빵하는 소리를 요즘 자주 듣는데 어쨌든 우리 헬렌 씨 이렇게 이민 역사를 지금 풀어내면서 그러면 이제 자 뉴욕에서 이제 20년을 다시 사시고 이곳에 조지아주에 다시 이제 또 귀화하셨어요. 네. 무슨 그렇게- 계기가 있었어요? 네, 그렇죠. 네. 제가 85년도에 저희 어머님이 오셨었어요. 83년에 오셨군요. 제가 좀 많이 그 엘러지에 약해요. 엘러지, 꽃 엘러지 이런 거. 여기 꽃가루가 많은데. 네네. 그래서 83년에 제가 아주 심하게 아파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한약을 들고 이제 오셨었죠. 와서 보시고 3개월을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상당히 이렇게 활동적이세요. 한국에서도 그 감리교회 여선교회 그 전체 활동 총무로서 활동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활동적이신데 오셨다가 뭐라고 얘기하시면 너무 미국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오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저희 아버님이 이제 리타이어 곧 하시게 되니까 오시겠습니까? 해가지고 저희 어머니를 초청한 게 85년이에요.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그때 이제 초청을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사셨는데 어머니를 모셔다 놓고 저는 또 이제 89년에 뉴욕을 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님이고 형제라도 옆에 없으면 소홀해지고 잘 모르는데 건강하실 땐 좋습니다. 그 자식들도 다 각자. 그런데 이제 갑자기 2010년에 저희 아버님이 91세로 저희 아버님이 그 당시에 그 노인회 회장을 하시면서 아틀란타에서요? 네네 네. 노인회 회장까지 하시고 이제 저기 봉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그렇게 드셔도 건강하시니까 저희 아버님이 저렇게 활동하시는구나 하고 저는 굉장히 보람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91살 그러니까 2010년에 심장에 물이 찬다고 그러시면서 퀄리티 라이프를 사시려면 수술을 하세요 하고 그러니까 권고를 받았대요 의사분들이. 왜냐하면 워낙 건강하셔가지고 1시간 2시간도 좋다라고 다니시면서 여행을 즐기시고 그러시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내려와서 내가 못한 거 수술하실 때 하시기 전에 좀 몸보신도 할 겸 좀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수술 날짜 일주일 전에 제가 여기를 내려왔습니다. 아버님 좀 도우려고. 내려와서 건강하다 수술할 수 있다 정말 파지티브하게 아버님 한 6시간이면 된대요. 6시간만 수술하고 나오시면 괜찮습니다 하고 해서 제가 정말 아버님이 마지막 유언도 못 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네, 그랬는데 2010년도에 네, 네. 그때 11월 달에 그렇게 그러니까 10월 28일
18일인가 들어가셔서 수술을 하셨는데 제가 그 인텐시브 케어에 그 룸에 23일을 아버지하고 같이 있으면서 생사를 같이 했는데 결국 서바이벌 못 하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예, 그래서 제가 어머님과 아버님이 67년을 같이 사셨습니다. 아, 그런데다가 저희 어머님이 활동적인 게 비해서 눈에 좀 문제가 있으셔가지고 운전을 안 하고 사셨어요, 아버님이. 그래서 네. 그러다가 67년을 두 분이 의지하다가 사신 분이 갑자기 가셨으니까 저희 어머님이 힘들어지시잖아요. 아유, 그러셨겠네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어느 정도까지만 하면 제가 이제 어머님 안정시켜드리고 방법을 구해서 뉴욕을 갈 수 있겠지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그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한 게 저희 어머님이 잠깐 다니러 간 사이에 스트로크가 왔습니다. 제가 네. 3개월 후에 아버님 들어가신 지 딱 3개월 후에 스트로크가 와가지고 그게 2011년 2월 13일이죠. 그때 스트로크가 오신데 너무 심하게 오셔가지고 지금 일어나질 못하시고 윌체어를 타고 24시간 진짜 헬퍼를 필요로 한 현재?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글쎄요, 제 철학이라고까지는 없지만 살아온 것이 저도 의지 없이 태어났지만 저희 부모가 저희를 이렇게 키워 주셨잖아요. 그죠? 부모가 저희를 이렇게 키워 주셨고 정말 아무리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다 그래도 5명을 한국에서 아버님이 공무원이었을 때 5명을 사립대학을 다 마치게 한 건 정말 어머님이 희생하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일이었죠. 불가능했죠. 경제적인 걸 떠나서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이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동경유학까지 갔다 오신 그런 진짜 신세대 분이, 여성. 예, 그런 분이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제가 어머니하고 친해서 어머니의 그 뜻을 진짜 익스체인지 하기 전에 저는 미국을 왔기 때문에 어머니한테 한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 필요할 때 부모가 필요할 때 내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로 아주 왔습니다. 그런데 제 어머니만을 위한 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제가 나이를 들고 보니까 이 도시가 괜찮아요. 네, 뉴욕에 그렇게 바빴던 생활보다 어느 정도 여기가 제가 맨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정말 한국 그로서리가 없었죠. 미국 그로서리에서 그 AMP라는 그로서리에서 알랑미를 사서 요만한 봉지에 사서 그 라이스에다 김치를 담글 수가 없으니까 배추가 없으니까 그 양배추. 네. 양배추에다가 한국에서 부쳐온 고춧가루 해서 김치를 담가서 유학생들 모여가지고 식사하고. 식사를 하던 그런 시기에 비해서는 너무 대도시, 이거는 정말 뉴욕보다도 더 한국 코리안 그 그로서리 마켓이요. 여기저기 있어가지고 가격 좋죠. 너무 살기 편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 아유,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상당히 어머니를 위하면서 이제 서포트하면서 이럴까 저럴까 이제 갈등을 많이 갖고 하다가 제가 마음을 접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를 계기로 모시는 네, 어머니는 또 끝까지 제가 해야 되겠고 그래서 어머니 자신을 위해서도 네, 자신을 위해서도 그런 걸 느껴서 제가 여기서 자리 잡고 네. 이제는 또 다시 네. 리턴 하셔서 네. 조지아에서 이렇게 또 자리를 내리고 사시는데 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아까 말씀하신 이민 그 생활들 그러니까 올드타이머들이 갖는 공통적인 한국 음식에 대한 이야기도 또 살짝 들어봤는데요. 그 김치가 없어서 양배추로 김치를 담아 먹던 그 시절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좀 올드타이머들이세요. 그렇죠. 지금처럼 이 애틀란타에 정말 8개, 9개도 넘는다는 한국 그로서리 그 풍성한 마켓들이 또 있고 살기 참 좋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이민 오셔서의 이 조지아주의 인상은 지극히 시골적이고 네. 미국 내에 그 보통 서든 문화 예 그런 것들이 참 많이 배어 있었는데 이제 세월이 또 흐르다 보니까 한국에서 오신 분들도 미국 50개 주를 이렇게 다 순회하다가
노년을 정착해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이러면 꼭 조지아주를 빼지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오셔서 어머님 때문에 다시 여기 잠깐 이제 돌보러 오신 그 모습 가운데 아예 본인의 이제 남은 생애 뭐 이것도 이 아틀란타 조지아주가 좋다라고 해서 이제 이곳에 사시는데 그럼 지금 하시는 일이 있으시죠? 예, 제가 지금- 파이낸싱 서비스를 합니다. 파이낸싱 서비스 네. 일을 하는데 사실 이 일은 제가 굉장히 큰 보람을 가지고 시작을 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동기가 있나요? 네, 동기가 있습니다. 제가 그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때 유학을 오려고 마음 먹었던 것도 뭐냐면 열심히 일을 하면 기회가 있는 나라라는 그거 그 당시에 아마 이 얘기는 다 할 거예요.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죽어라 하고 와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랬는데 결국 열심히 살아도 우리가 타민족보다 못한 것이 뭔가를 제가 보니까요. 열심히 살아서 생긴 그 돈을 가지고요. 그 미국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거기에 대표적인 나라인데 그 돈의 부를 축적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매니지먼트를 몰랐던 겁니다. 돈의 매니지먼트를 모른다는 건 결국 뭐냐면 대학원 박사학위를 받아도 아무도 가르쳐 주는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어디서 다들 배우고 사느냐? 부모로부터 배우는데 그거를 느끼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간단한 예를 들면 지금 주이시들이요. 주이시들이 그 지금 5 제너레이션 5,000년 역사를 가진 주이시들이 5 제너레이션 외국에 나와 있는 주이시의 인구가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을 지금 뒤에 흔들고 장악하고 지금 파워를 갖고 있는 민족이 그 민족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은 가정에서 태어났을 때부터 돈의 매니지먼트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legally 한국 분들이 겨우 여태까지 알아온 건 뭐냐, 텍스 어떻게 진짜 적게 보고해서 그렇게 불이익을 많이 당하면서 텍스 적게 내서 그냥 일 쓰지 않고 그렇게 해서 벌은 돈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가 그 다음 때를 더 부하게 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대에서 네, 끝나는. 그 대에서 끝나는 그런 거여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돈의 매니저, how money work, 돈 매니저를 어떻게 하는가. 그래서 우리도 풍부하게 살 수 있고 다음 제너레이션한테 그런 교육을 통해서 기회를 주고 우리 민족이 여기 와서 뿌리 박을 때 빨리 성장할 수 있고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게 저는 그 일을 하면서 이민유산이네요. 참 우리가 이 태평양을 건너서 타국에서 정착을 하고 산다는 게 때로는 정말 어떤 내 개인적인 것에 참 몰두하기 쉬운, 그래서 주변을 돌보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러한 정신을 갖기가 참 그렇죠. 쉬워요. 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유대인들의 그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세대를 거쳐서 흘러가면서 그 유산을 물려주는 그런 모습과 좀 많이 대조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정말 한 가지 장인정신이라 그러잖아요.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건 참 좋은데 그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국가에 대한 그렇죠. 랜드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이 있다 보니까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자녀들에게 꼭 그 필수적으로 가르치는 게 5가지의 잡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츄에이션에 따라서 그 시대의 어떤 그렇죠.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그런 5가지 잡을 가질 수 있도록 뭐 법 공부도 하지만 심지어 구두 수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렇게 전문성을 갖는 훈련을 시킨다 그러는데 하여튼 오늘 우리 그 헬렌 킴 씨 모시고 이 이민 역사 애틀란타의 올드타이머의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정말 이 방송 들으시면서 많은 분들 공감도 하시고 저 때는 삶이 저랬었구나라고 또 여기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오늘 우리 헬렌 킴 씨 초대해서 이렇게 애틀란타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독특하고 재미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조지아에 처음 정착하셔서 디스트리뷰션, 풀세일 하시면서 또 많은 다양한 경험이 있었는가 하면
여기에서 16년, 또 뉴욕에서는 20년, 다시 또 지금 이제 조지아에서 아예 정착을 해서 이곳에 삶의 터전을 갖고 계신 특별하신 분인데, 이런 분과 애틀란타 이야기를 이렇게 진솔하게 나눠보니까 참 좋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겠고요. 저도 오래간만에 네. 네, 옛날 얘기를 해서 네, 재밌습니다. 그래요. 네. 이런 게 참 하나의 이렇게 우리 다음 그 세대들에게 들려줄 수 있고 또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들이 또 우리를 통해서 더 큰 그 업적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세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갖고요. 오늘 정말 나와주신 헬렌 킴 씨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애틀란타 CBS 시청자 여러분, 오늘 애틀란타 사람들 어떠셨어요? 저도 오늘 초대한 초대 손님 헬렌 킴 씨를 통해서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의 이민 사회, 이민 역사를 또 듣기도 하고요. 느낀 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평범한 이야기가 또 역사가 될 수 있는 애틀란타 사람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